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준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대한민국에 많은 네트워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트워커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냥 뭐 계획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당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패하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획된 어떤 훈련이 있어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기분으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사람으로 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네트워커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제목을 쓸 때도 뭐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게 제목하고 목차가 반이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제목 쓸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도 흥행이니까 뭐 내가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쓰고 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 사람들한테 뭐 협박을 당할 일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생각이, 난 나쁜 짓 한 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한국에서도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네트워크 하면서 뭐 수많은 소문들이 돌아요. 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꺼리낌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 일으켜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빅 리더가 되려면 일단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가정 잘 돌봐야 되고, 여자 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제가 옛날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누스킨 처음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끝까지 잘 지켜왔어요.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이제 그것도 자신 있게 쓴 거고, 이제 그런 책 쓰게 된 게 이제 그런 커다란 의미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갖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험을 쉐어하고 싶었고, 이 한국에 더 많은 네트워커들이 이 책을 보고 생기기를 바라고. 자, 우리 회사만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인더스트리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희가 뉴스킨이 커지려면 이 시장도 커져야 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네트워크 괜찮다, 이런 책을 보면서 네트워크도 돈을 버는 사업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네트워크 하면 돈을 못 버는 줄 알아요. 막 거짓말 치는 줄 알아요. 뭐 이거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버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 관념을 깨주고 싶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뭐 그게 이제 제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들에게 정말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후배 사업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더 도움을 주시고자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책도 써서 이렇게 출판해 주시고, 저희도 참 새삼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좀 읽어봤어요. 저희 모두 사실 다 읽긴 했고, 네. 이 책을 몇 번씩 읽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한 2번 읽었는데, 책이 참 이렇게 콕콕 박히는 내용들이 많고, 명언들로 항상 이렇게 챕터를 마무리하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심장에 콱콱 박혀요. 그러면서도 되게 쉽게 읽히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지금 성공의 법칙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강점 찾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을 언급하셨는데요. 2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추가를 해야겠네요. 성공한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작가님만의 강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제가 강점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는데, 저는 저만의 강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강점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의식을 높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의식을 높인다는 거는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되게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메타인지가 뭐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했지만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왜 우리 그 책들 보면 왜 뭐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게 이 말이 되게 심오한 말이거든요. 너 자신을 아는 게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알라가 진짜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고 저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노력했고 그러니까 자신을 알므로써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런 걸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나를 몰고선요 내가 원숭이밖에 안 돼요. 남의 거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남의 거 카피해서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이거는 자신의 스토리고 자신의 이야기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단지 남의 것은 레퍼런스로 여러분이 참고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이 반대편의 인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이걸 제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장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제가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제가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리크루팅도 제가 남들하게 틀리게 하는 방법도 제가 터득을 했고요. 리크루팅도 그냥 가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리크루팅 얘기 나왔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리크루팅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설명, 맞습니다. 굉장히 판에 박은 거예요. 판에 박은 스토리였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제가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나를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내가 어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순수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리크루팅 나가서 실패하는 게 호들갑 떨면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이 리크루팅의 핵심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뉴스캔에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써왔던 게 감정하고 믿음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노동자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감정 노동을 해야 요새는 감정 노동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큰 식당에 갔다가 합시다. 큰 호텔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사람이 어느 식당이든 다 서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호텔, 멋있는 호텔들 가면 다 서빙하는데 어떤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린 데가 똑같은 식당이고 똑같은 건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술가가 그림, 음악만 하는 게 예술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예술가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조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만의 장점, 그러니까 감정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섞어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이 식당은 정말 음식도 맛있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그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 외에 특별한 것이 있다. 이 비즈니스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모아가지고 감정하고 믿음을 어떻게 섞어 넣을 것인가. 왜냐하면 감정하고 믿음이 다지 숫자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무엇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께 무엇인고 여러분 걸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거를 안 만들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감정과 믿음도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은요. 제가 왜 습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일단 시간이 많이 세이빙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습관을 만들어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습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요. 이 시간이 많이 전략이 돼요. 특별히 어떤 경에서 가장 전략이 되냐면 이 뇌가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왜냐면 습관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쉬는 시간에 또 에너지 충전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에너지 충전할 시간도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아침에는 뭐 의사 됐다가 오후에는 뭐 예술가 됐다. 그 저녁 때는 뭐 엔지니어 됐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습관은 결국은 시간을 전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습관이 제대로 들여지지 않으면 비즈니스 성공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습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 모임에 대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습관이에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가 하는 건데 조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직이 그렇게 커도 사람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뭐 운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뿌린 만큼 들어오는 건데 습관도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놨을 때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엔 눈에 띄질 않아요. 이게. 근데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즈니스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 할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업에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게 만시간의 법칙 뭐. 근데 이게 있으면 뭐 하냐고. 이게 트레이닝이 뭐냐면 조직과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다운라인과의 트레이닝이 아니라 내 트레이닝이야. 내가 어떻게 나를 트레이닝 할 것인가. 이 비즈니스는 나지. 내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그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 새로운 제품 나오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 또 뭐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모임을 통해 설명해 주고 하는데 결국은 소화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건 나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시간 매니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작품 만듭니까? 이 두 가지가 뭐 설명을 짧지만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을 늘상 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내 내면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좀 깨닫고 그런 시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작가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작가님을 몇 번 이렇게 좀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자기 관리였었거든요. 정말 철저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도 식단이나 뭐 체력 관리, 뭐 또 이런 뭐 체중 관리서부터 시간 관리, 이 모든 게 정말 철저하신데 이게 너무나도 몸에 배셨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를 또 책에서 또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습관을 얘기하셔서 바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근데 자기 제가 관리와 이제 이 성공의 연관성이 있다고 많이 있죠. 생각하시는지. 많이 있죠. 예. 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아주 몇천 년 전부터 똑같아요. 자기 관리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 비즈니스에 욕심이 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기 관리를 왜 자기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존엄성도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다음에 인간성, 정말 사람 됨됨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배려하는 것, 뭐 저는 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가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망도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야. 그냥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 모레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가 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관리가 돼 있으면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보면 그 다음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 스케줄 없이 사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케줄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가 돼 있을 때 스케줄을 잘 맞출 수 있고 시간을 그거를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중간에 막 생략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10가지 해야 될 일을 막 8가지 빼버리고 막 2가지밖에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게을르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편한 걸 제일 좋아해요. 에이 뭐 내일 하지 뭐. 또 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어느 한 날 뭐 맛있는 게 있어 정말 먹고 싶어 그냥 그냥 에이 요거 하루면 괜찮겠지 이거 먹어버리는 거야. 자기 깨버리는 거야 자기가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런 것조차 그런 것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마시멜로 이야기 본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마시멜로가 있는데 좀 놔뒀다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 자기 관리를 잘하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관리는 저는 이 성공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뭘 배우고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누스키는. 이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우는데 그게 다 책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관리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게 곧 성공이고 성공한 사람들 거의 보면 나름대로 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을 했더라도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거 무슨 뜻이냐?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할까요? 여태까지 해온 거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공이고 저는 지키는 것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뭐 건물을 사는 게 뭐 성공이다. 뭐 예쁜 차를 좋은 차를 사는 성공이다.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싶어. 근데 집 샀어. 집 사고 나서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집은요, 한 달 지나면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집 샀구나예요. 자동차? 샀어요. 자동차 여러분 일주일 타면요, 일주일 뒤에 그냥 이거 내 차인지 뭐 몰라요. 그냥 차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좀 얘기가 좀 약간 흘렀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약간 작두로 타요. 작두를 타는데, 근데 뭐. 뜻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작두 타는 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제가 무지몽매하게 작두 타는 건 다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케이. 하여튼, 그 정도에서 제가 끝이죠.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조금씩 다 나왔어요. 이런 걸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맞죠? 거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네. 저는 참 좋은 계기가 있어서 미국 댁도 가봤고 네. 한국의 댁에서도 이제 뭐 거실이 다 지금 책으로 차 있으니까요. 근데 책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뭐 경영학 쪽 석학들부터 뭐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은 물론이고 동서양 그 고전을 막론하고 정말 모든 종류의 책들을 다 섭렵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책을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근데 뭐 저는 사람마다 다 이제 서로 책 보는 목표가 틀린데 저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나에 대한 깨달음을 좀 더 가지려고 제가 책을 보는 거지, 누구한테 뭐 책 보는 거 자랑하려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책에는 정말 내가 2800, 3000년 전서부터 있던 사람들 책에서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있는 느낌? 저는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3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사람 책 읽다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친구이자 스승이자 많은 것들을 다 책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누스킨 사업하고 연결돼 있지만 대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전 그래요. 그래서 책이 뭐라 그럴까, 우리 육체가 우리가 튼튼하려면 비타민이나 좋은 식품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제가 책 보는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반서부터 8시 반, 한 3시간 보거든요. 그때 가장 제가 중요한 시간이고, 새벽에 깨끗한 시간에, 아주 정신이 말짱한 시간에 3시간 동안에 책을 한 2권, 3권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목표로, 책을 읽는 목표를 제가 이제 매일이 아니라 항상 하루에 10권씩 어떻게 볼까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10권 보는 게. 10권 보려면 다 때려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2권에서 3권은 꼭 봐요. 그러니까 책이 갖고 있다가 안 본 책도 있지만 아주 예전에 봤던 책들 다시 꺼내서 보고, 그래서 하루에 최하 2권을 미니멈으로 봐요. 그러면 물론 10권씩 보면 한 달에 300권을 보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책이라는 게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800페이지, 막 6페이지 이런 거는 사실 그거 뭐 진짜 한 5시간, 6시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을 때는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권도 다 못 읽는데, 그래서 책을 보통 제가 보면 한 3권, 4권은 동시에 읽어요. 책을 이렇게 2-3권 놓고서 동시에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 안 하게, 사고 안 저지르게.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 나이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걱정해요. 걱정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세상은 내일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저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신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 육체적인 것에서의 준비, 뭐든 항상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서 많이 깨달음을 얻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나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책을 꾸준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와 작가님의 그 정신적 레벨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정도의 네. 레벨의 사업가들, 또 그런 인생으로 봐도 저희보다 인생 선배시고 사업에도 선배시고, 네, 저희들을 위해서 요런 때 요런 책 한 권 읽으면 참 도움 될 것 같아요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 한 권 있으실까요? 저희 한번 근데 읽어볼게요. 이 책이 종류가 되게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책을 권하고 싶냐면, 항상 머리맡에 놔두고 보는 책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머리맡에서 보는 책은요, 그냥 뭐 5분 읽어도 되고, 자기 전에 아침에 자다가 뭐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이제 보는 책들이거든요. 그 외의 책들은 자기가 작정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다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 가다듬는 게. 마음 가다듬는 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들려요, 선생님 수호선님. 들려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책,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자기가, 내가 이제, 어떤 이 정신적인,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따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책들이 이제 자기계발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계발서도, 좀 뭐라 그럴까,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뭐라 그럴까, 이게 좋은 책, 나쁜 책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책을 보면요, 어떤 책은 쓸모없는 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하루 책을 다 채웠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일단 정호승 시인이 쓴 책이 좋은 게 많아요. 그 사람 책, 정호승 책 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쓰는 게 되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책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아침 잠자기 전, 그러니까 혹은 중간중간 이제 시간이 이제 중간에 생길 때 마음을 가다듬는 책 해가지고, 정호승 시인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일단 편하게 만드는 게, 어떤 책을 읽어도 일단 우리가 사다 보면 핫템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듬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 대 시간 가끔가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감정 못 누르고 이럴 때는 저는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명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 길거리 길어야 3분이에요. 그냥 뭐 차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잠깐 서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명상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또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외에 제 생각에 많은 영혼의 밥을 주는 것, 그거는 좋은 책을 옆에 놓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책은 또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에픽테토스라고 2000년 전 사람인데, 로마의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아우렐리우스의 철학 스승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이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의 많은 기본이 그 사람 책 갖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시중에 한국에 지금 한 권 나와 있어요. 한 권이 나와 있는데,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두 종류 중에서 한 권 좀 최근에 나온 걸로, 그것도 집에서 보는 책이에요. 집에서 잘 때 잠깐 한 페이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는 정호승 책이 제일 좀 두께도 있고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정호승 책이 좋은 게 많은데, 잠깐만요. 제가 정호승 책 잠깐 꺼내볼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진그룹 북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을 꺼내러 책꽂이로 가신 것 같은데요. 정말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끝나고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네. 그렇게 착 잡다 보면 시간이 지금 되게 귀중한 시간인데.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책에서 성공의 임계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를 평생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셨는지가 100%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남의 임계점을 2,0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00명이면 사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냥 계속 만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사실 저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그렇죠. 좀 앞서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두려웠어요.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까.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뉴스킨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사람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것은 글로 안 돼요. 이건 사람을 어떻게든지 컨택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이게 보면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왜 2,000명을 썼냐면 2,000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리크루팅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거의 실패를 거의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이 임계점 넘는 시간, 에브리데이가 임계점이에요. 그리고 매 시간이 임계점이에요. 그거 넘는 거를 습관적으로 했어요. 습관적으로. 아, 그냥 임계점 넘지 뭐. 그러니까 넘을 때마다 그 쌓이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게 계속 2,000명을 만났으니 2,000가지 방법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임계점 2,000명 정도 만나면요. 여러분 20 밀리언 서클 대구도 남아요.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 이런 거예요. 뭐 그냥 뭐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사람 찾는 비즈니스니까 사람만 찾아. 사람만 찾아.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아니 지는 멍청한데 어떻게 멍청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오겠냐고. 내가 멀쩡해야 응? 내가 사람이 제대로 됐을 때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만나지. 아니 나는 머릿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 요행을 바래요. 그 완전히 뭐 로또보다 더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맨날. 아, 사람 찾는 비즈니스라는 거 이게.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뉘앙스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게 사람 찾긴 찾는데 속으로 제가 그래요. 당신이 바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사람이 좋은 사람 들어오냐. 당신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이 사람을 찾지. 저는 그런 거를 항상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일 반복이야, 그냥.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똑같이 두 스킬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건 자신이 없고 저는 2,000명 정도 만나고 나서요. 세상에 두려운 게 한 개도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요. 다 대화할 수 있고 길바닥 가는 사람하고도 뭐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자신감을 2,000명 만나고 얻었고 2,000명 만나면서 배운 게 2,000명 정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2,000반장자 되려면 2,000명 만나고 1,000만장자 되려면 1,000명만 만나면 되고 500만장자 되려면 500만 만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두둑히 사업하는데 이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24시간이 인간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세진그룹 모든 분들의 목표에 2,000명 만나기 써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하셔야 돼요. 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명언을 좀 골라냈어요. 이 정말 명언 가슴에 새겨진 명언인데 매 순간 매일 나를 극복하라. 로니박. 그쵸?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실패는 자신감을 남긴다. 예, 로니박. 예, 맞습니다. 이 두 문장 세진그룹 모든 사장님들 바인더에 오늘부터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작가님의 책을 좀 이렇게 잘 읽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네. 많아요. 예. 몇 분만 저희가 오케이, 듣고 싶어요. 생각을 네.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얼마 전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한 30대 청년 사업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 20대인 줄 알고요. 20대 청년 사업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 사실 20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30대더라고요. 예. 어느 분이실까요? 좀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진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 1대 스폰서님은 이창호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솔미 이태근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9월 EBP 달성하여 12월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 소개와 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세진그룹 그룹장이 이현서 세진그룹장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고 그리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에 도전하고 제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외국계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 1대 스폰서인 이창호 사장과 함께 음식점을 창업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제 개인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와 경제에서 솔직히 자영업은 정말 자영업시장 정말 지옥이 같았어요. 지옥 옛날에도 같았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야 뿐이지. 예.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거기다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현석 그룹장님께 이제 이 책을 소개받고 제가 이제 음식점 퇴근 후에 이제 카페에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책의 반을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진짜 인생에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정말 저에게는 이제 인생 두 번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김남도 교수의 이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진짜 한번 흔들려 보자라는 마음에 이제 호주행을 택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가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제 2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많아서 정말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읽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이분은 이미 리더이신 것 같아요. 이미 리더이신 분이 지금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다졌다라는 점에서 성공의 길이 좀 보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청년 만나면 예전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아, 정말 뭐 지금 얘기만 들어도 대단하시네. 대단한 결심이고 하여튼 저는 꼭 무대에서 만나길 바래요. 네, 그러면 다음 분 한 번 더 모셔볼게요. 네. 한 분을 지금 더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4권을 샀어요. 4권을 사서 저도 읽고 뭐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했는데 나만큼 많이 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10권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글쎄요. 이분은 저자 사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8월 초에 서울에서 해드릴게요. 제가 7월 말에 서울로 가니까 그때 가서 약속하신 거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진에 방문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예. 오늘 이 10권을 사셔서 이분이 이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10권을 사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미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최미영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맨날 아주 그냥 맨날 예쁘시네, 항상. 예. 반가워요. 제가
스폰서님 팬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걸 딱 출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디데이처럼 기다렸어요. 네네. 기다리고 10권을 샀는데 너무 100권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박석범 사장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리크루팅하고 싶은 분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분들이 잘 읽고, 자기도 리크루팅 하고 싶은 분한테 전달하고 싶고, 박석범 스폰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시냐? 미국에 계신다니까 거기로 갈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팀메이트가 되면 갈 수 있다. 같이 가보자. 네. 아마 문 열어주실 거다. 맞죠? 문 네, 열어주실 맞아요. 거죠? 예. 저도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요.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그 박석범 스폰서님이 예전에 이거 글 올려주신 거 저는 진짜 매일매일 읽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왜, 항상 끝없이 도전을 하시잖아요. 새로운 거를 계속 추구하시는데, 그 끝없이 도전하시는 데에는 어떤 마음이 계시는지, 진짜, 꼭 그렇게 도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도 막 그렇게 끝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수많은 제가 지금 책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넘어서 아주 거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 이렇게 이제. 이 굿에 안주할 때는요, 좋은 것에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럼 망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거기서.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나갔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놀아? 그때 딱 정지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다 스탑이에요, 거기서. 제가 왜 끊임없이 일을 하냐. 저는 첫째,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만약에 끊임없이 활동을 안 하면 모든 게 그냥 거기서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이 그 정도 되면 아마 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스탑하면 거기서. 근데 저는 인생의 가치를 제가 두고 싶어요.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걸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또, 저는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제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보여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저는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놀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저보다 제 밑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벌써 많아요. 그런데 삶이 진짜 행복할까? 은퇴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삶은 똑같아요. 그냥 365일 세 끼 먹고 살고 그러는데 절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게. 결국은 사람이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화가 빨리 와요. 도전하고 변화가 없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책 볼 것 같아요? 책 절대 안 봐요. 저는 많은 리더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지만 정말 책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깊은 얘기하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할까봐 안 물어봐요. 책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도전과 변화를 안 하시고 이 정도면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책 읽는 사람 없어요. 책 읽는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다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석범 스폰서님의 정말 열렬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떨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서는 걸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오늘 엄청 신경 쓰셨습니다. 아니, 최미양 사장님, 최미양 사장님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대화가 딱 네 종류로, 그러니까 네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첫 번에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기 주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할 때. 그 비즈니스 얘기야.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책을 10권 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유, 오케이. 이유도 알아. 그 근거 대봐. 그때 여러분이 이 책 껍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야. 사람은 근거가 있어야 믿거든요. 그, 주장도 맞고, 이유도 맞아. 근거 있어? 근거 한번 갖고 와봐. 책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책 읽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딱 그래요. 책 읽고 얘기하는 거하고, 안 읽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읽고 얘기하면 일단 50%, 60% 이상은 어느 정도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들어와요. 근데 전혀 이걸 안 하고 책을 보여줬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장, 자기 어피니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이유를 말씀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는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있고, 이런 책을 봐. 이 사람이 근거를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주장한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책 갖고 아마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스폰서님 좋은 꿀팁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세진한테 저희 제가 뭘 이제- 못 해드리겠어요. 다 아유, 해드려야지. 그럼요. 8월 초에 오시기로 했죠? 네, 가야죠. 예, 사인 해드릴게요, 가서. 네, 저희 책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사례 발표까지 좀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북 콘서트에 참여하신 책을 읽으신 그 독자들께서 또한 좀 갖고 계신 개인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네, 너무나도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몇 명만 추려서 네, 좀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질문자들은. 네. 그럼 먼저 안영신 사장님 혹시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죠, 아까? 아, 예. 뭐냐면, 제가 사업하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네, 할 때 항상 다 쉽진 않잖아요.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될까 걱정도 되고, 나한테 맞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런 거 고민이 되고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박석범 사장님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첫째 이 비즈니스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뉴스킨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두꺼운 책 볼 필요도 없어요. 가장 핵심,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과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 사업에 하지 말래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스스로 그거를,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그 개념을 여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맨날 교육받는 걸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교육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항상. 기본적인 건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얇은 책들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비즈니스의 핵심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책 내용도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2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책의 내용이 뭐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베이직으로 돌아갔어요. 백투 더 베이직이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봤더니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들고 다니면서 판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보면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파냐 그러는 거라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 것인가. 소비자라는 건 결국 뭐야. 물건을 회사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과 동시에 소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번 스텝은 사업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감정하고 믿음하고 그 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고 비즈니스가 미래가 괜찮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백투더 베이직. 네, 저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스폰서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안영신 사장님이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시고 핫하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뭐 파트너라든지 주변에 이제 이런 케이스를 좀 보시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다음 질문자 한번 좀 모셔볼게요. 곽윤선 사장님 지금 괜찮으세요? 네. 스폰서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렇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 계신데 정말 바로 앞에 계신들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그 동방성 랠리 때 제가 5분 정도 되는 스피치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실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저희 친언니로부터 이제 사업을 전달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작게나마 이제 팀을 조금씩 꾸려 나가고 있어요. 오늘 정말 정말 기쁜 날인 게 저희 조카가 오늘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이런 레버리지를 느끼는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정말 1인 기업이지만, 글로벌 1인 기업이지만, 정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1인 기업들, 사업가들이 만나서 팀이라는 걸 또 이루고, 그룹이라는 걸 이뤄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이 사업의 정말 좋은 면이, 나도 성공하고 그도 성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입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문덩이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업을 좀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좀 지금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